2025년 3월 14일 새벽 4시 32분, 세계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남부의 어느 경납고에서는 하나의 불빛이 하늘을 찢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태평양 상공 500km 떨어진 목표물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경악했고 중국은 침묵했으며 러시아는 인정했습니다. 그날 세계는 새로운 이름 하나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이코어였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6 초속 2km. 그 어떤 방공망도 그 어떤 레이더도 반응할 시간이 없었고 탐지하는 순간에는 이미 목표 상공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5분의 공포라고. 저는 제임스 헨리 워싱턴 DC 국제군사연구소의 수석 분석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냉전기의 핵무기부터 21세기의 드론 전쟁까지 세계의 무기체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가을 한국에서 온 한 통의 초대장이 제 공식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개발의 기록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세계 4대 강국이 독점하던 기술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왜 5분이라는 시간이 세계를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증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쟁의 시간은 분 단위로 계산되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20분, 방공망이 반응하는데 8분, 지휘부가 결정을 내리는데 3분. 그 사이 사람들은 숨을 고를 여유가 있었고 국가는 협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 그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5 이상 초속 1.7km. 러시아는 아방가르드를 발사했고 중국은 DFGF를 공개했으며 미국은 DARPA의 그림자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대전의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수많은 개발 현장을 보아왔지만 그날은 분석이 아니라 목격의 시간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의 연구원들은 이름표 대신 하얀 명찰만 달고 있었고 복도에는 불필요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지하 3층 실험동,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길이 8.7m, 중량 2.4톤, 검은 세라믹으로 덮인 거대한 미사일. 그들은 그것을 하이코어라고 불렀습니다. 한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하 6입니다. 기존 미사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공기를 압축하고 그대로 연료로 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사일 표면을 손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열입니다. 마하 6에서는 기체 표면 온도가 섭씨 2000도를 넘습니다. 공기와의 마찰만으로 금속이 녹아내릴 수 있죠. 그는 미사일 앞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버블을 개발했습니다. 미사일 주변에 이온화된 공기층을 만들어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열을 흩어뜨립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미사일이 단순히 빠른 무기가 아니라 공기의 법칙을 다시 쓴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5년 3월 14일 테스트 코드는 M6 시퀀스였습니다. 목표는 제주도 남방 해상 500km 떨어진 가상 표적. 저는 그날을 분석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10분 전, 통제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연구원들은 모니터만 바라보며 손끝을 조심스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저는 방음 유리 너머 발사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붉은 불꽃이 수평선을 가로질렀고 소리는 없었으며 빛만 있었습니다. 하늘에 선 하나가 그려지듯
미사일은 사라져버렸습니다. 3분 후 위성 화면에 붉은 점이 나타났고 4분 30초가 되었을 때 점이 커졌으며 5분이 되었을 때 목표물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통제실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5분, 그 시간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부산에서 베이징까지, 제주에서 도쿄까지. 모두 5분 아닙니다. 전쟁의 시간, 판단의 여지, 협상의 가능성. 모두 5분 안에 끝나는 세상입니다. 다음 날 세계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Wait, Korea did what? 중국 관영 언론은 말했습니다. 쪼부커는. 일본 방송은 중얼거렸습니다. 신지라 레나이, 한국이 또.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해냈군요. 그날 밤 각국 방공망 담당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존 요격 시스템으로는 마하 6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가 탐지하는 순간 이미 목표 상공에 도달해 있었고 어떤 요격체계도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ADD 본관이었습니다. 한 수석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속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건 전쟁을 시작하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기술입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하 6의 미사일을 가진 나라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균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게 이 기술의 목적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강 다리를 걸으며 강물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단지 운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지하 깊은 곳에서 밤새 계산하고 설계하고 실험했기 때문에 지켜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2025년 7월 한국은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HAGM을 공개했습니다. F-35에서도 발사가 가능해졌고 이제 한국의 전투기는 하늘 어디서든 5분 안에 목표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워싱턴 DC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하이코어 축소 모형이 놓여 있고 저는 종종 그 작은 모형을 바라봅니다. 속도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때 무엇이 남는가? 한국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멈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들의 미사일은 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개념을 다시 쓰고 균형의 방정식을 새로 만들며 평화의 조건을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5분의 공포? 하지만 그 5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무기로 쓰는 나라가 아니라 속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전 연구소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다. 속도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한국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이다. 세상이 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시대. 누군가는 그 시간을 이용하려 하고 누군가는 그 시간으로 위협하지만 한국은 그 5분을 지키기 위해 기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